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오늘은요, 이게, 문재인 우리 사이먼 소대가리님께서 이 시진핑 중국의 큰 따크 시진핑을 집에 가는 마당에 싸대기를 그냥 뒤통수를 야구바따로 후려 갈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자기 편을 깜쪽같이 속여요. 친중 친북하더만 미제 LNG 원유를 중국보다 더 많이 사들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제 LNG 원유 수입 넘버 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반미 친지김동 위수김동 하던 애들이 옛날에 그 데모할 때 나이키 게스 청바지 입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스테이크 먹으면서 돌 던지고 반미 운동 했다더만은 야 미국 꺼지라 친중 친북하면서 미제 기름 미제 가스 좋은 거 알아가지고 미국산을 중국보다 더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야 지금 결심을 한 게 야 한국이 저 조그만 나라가 야 기름을 이렇게 많이 사? 미국산 가스를 이렇게 많이 사? 야 그러면은 중국 해체해버리고 저기 북한에다가 북한하고 한국 통일시켜가지고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북한으로 올려보내가지고 북한이 공업이 발전되면은 북한이 한국만큼 경제가 커지면은 미국산 기름을 지금보다 더블로 사겠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중국 해체해버리고 만주까지 떼가지고 어차피 한국 통일한국에 붙이면은 어차피 거기 다 조선족 사니까 그러면 한 1억 8천만 될 거고 야 그러면 지금보다 한 3배 4배 미국산 가스나 LNG 원유를 3배 4배 더 사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해체하기로 결심을 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삶은 소대가리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다는 옛날 속담이 있더만은 참 그 말이 틀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종 모양 클릭하시면은 알람이 간대요. 방송 올라가면은. 자 월전기 CMS 1877-0248입니다. 우리 탄압을 많이 받아서 광고가 다 끊겼어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제가 어디 에너지 연구원인가 그 논문을 보니까 이렇게 LNG 그 터미널이 있어요. 미국의 터미널인데 한국이 2014년에 알래스카산 원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GS 칼텍스에서 미국 본토의 원유 정제유 말고 뭐 컨덴세이트 이런 거 말고 원유를 2016년에 이제 가지고 왔다. 처음으로 도입을 했다. 그런데 문재인이가 미국 가가지고 2019년 9월 달에 그때 미국에다가도 뭐 400억 달러 거의 한 40조 뭐 40몇 조 43조인가요 뭐 반도체하고 뭐 투자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서 미제 무기도 왕창 샀지. 그냥 다 수익계약으로 뭐 저기 아파치도 들어오고 저기 스텔스기도 들어오고 뭐 있어요 조기 경보기 저기 대잠 초계기 그거 전부 다 중국 때려잡고 북한 때려잡는 건데 북한 그 견제하는 그런 것들 왕창 샀지. 그리고 쉘가스를 15년간 사겠다 사인을 했대. 2039년 이후에도 BP 측이 3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장 18년 동안 2042년까지 연간 96억 불 그러면 뭐 한 매년 한 1조 2조 뭐 그 정도치의 가스를 미제 가스를 사기로 사인을 한 거예요. 야 한미동맹이 더 튼튼하게 될 거야. 이번 방문 기회에 미국 LNG에 대한 한국의 추가 수입 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 자율운행기업 간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다면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니 한국에서는 군사훈련도 안하고 한미동맹 파기하려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주한미군 나가라 그 뭡니까 종전선언 해야 된다. 그 뭐 주한미군 나가라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미제 기름 왕창 사고
아니 그러면은 미제 기름을 그래 많이 사고 미제 가스를 그래 많이 사는데 미국 여기서 나가겠어요? 절대로 안 나가지. 미군을 야 돈 벌면 한국에다 더 미군을 더 갖다 놓으면 더 갖다 놓지. 어?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가지고 자기 편도 뒤통수 치는 거야. 한미 에너지 교역은 2016년 이후 7배 이상 늘어날 만큼 확대됐다. 자, 2018년 미국의 주요 LNG 수출국은 카타르가 있고 한국이 522만 톤, 멕시코가 384만 톤, 멕시코는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파이프라인으로 가니까 일본 257만 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 LNG를 한 9천만 톤 사갑니다. 우리가 한 4,500만 톤 사가니까 거의 더블로 사가는데 미제 기름은 한국이 일본에 2배 이상 사왔다. 그러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은 594만 톤의 그 미국산 LNG를 전체 LNG 수입이 594만 톤 늘었는데 쭉 보면은 미국산을 한 320만 톤 이상 미국산을 산 거예요. 미국산 LNG 수입 1등이 카타르 25%, 호주가 20%, 한국이 18.5%, 예? 중국은 어디 가서 없어. 그리고 이건 2019년인데 한국이 전체 LNG 수입하는 거에 미국이 13%, 총 에너지 총 가스 수입량에서 미국산 가스가 13%. 근데 2021년에는 18.5%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뭐 지은 죄가 많아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가스 살게요. 뭐 그래서 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산 석유도 문재인이가 박근혜 때보다 6단계나 더 올랐대. 수입량이. 하루에 얼만큼 사가는가 보니까 2018년에 미국산 원유를 캐나다가 하루 평균 37만 8천 배를 수입을 했대요. 이거 파이프라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배로 갖고 오는데 한국이 하루 평균 23만 6천 배를, 중국이 하루 평균 22만 8천 배를, 그 큰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이 미국산 기름을 샀다는 거예요. 2021년에 1억 2,030만 배럴을 수입했고 2020년 대비 1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 미국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다. 자, 박근혜 정권에서요, 보시면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중동산 기름이 43.3%가 감소했습니다. 중동산 기름을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줄이고 44% 줄이고 그 대신에 미국산 기름을 이거 8배 더 늘어난 거죠. 8.41배가 증가했으니까. 아, 이렇게 미국산 기름을 많이 사는데 미국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철수하라 해놓고 김정은한테는 야 내가 주한미군 철수시킬게, 시진핑한테는 내가 주한미군 철수시킬게, 그렇게 종전선언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놓고 미국한테 가가지고 미제 기름 가스를 중국보다 더 많이 사오면 미국에서는 야 중국 해체해버리고 만주, 산동반도, 요동반도 전부 한국에 붙이자,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야, 씨, 문재인이가 갑자기 뭐 통일 광개토 대왕 같은 저기 위치에 가버리게 됐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가스를 보니까 러시아산 원유로 연간 733만 톤 수입하니까 30만 톤짜리 유조선으로 뭐 한 24, 5척 됩니다. 그 가스공사 러시아산 가스 장기 분량은 150만 톤, 전체의 4%니까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뭐 동참을 해가지고 러시아산 가스나 기름을 못 가져오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미국산으로 대체를 하면 되니까 한국은 그렇게 뭐 타격을 입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볼까요? 제가 이거 다 저기 뭐 논문 같은 거 찾아가지고 연구 보고서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면 이거 자료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PPT 만들고 하면 거의 한 12시간 걸립니다. 자, 일본의 미국산 가스 수입 규모가 연간 1690만 톤을 수입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실제로 수입한 거는 257만 톤.
그러면 약 한 1300 뭐 몇십만 톤을 적게 갖고 온 거예요. 쿼터 대비. 그냥 딴 생각하는 겁니다. 에너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그 가스를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이 수입하는데 한국보다 절반 가량밖에 미국산 미국산 가스를 안 갖고 온다. 그러니까 이 미국 앞에서는 미국 사랑이 알러뷰 해놓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지 독립, 군사 독립, 외교 독립. 그래가지고 군국주의 일본 제국이 부활하겠다. 그 짓 하니까 미국이 그거 모릅니까? 알지. 그러니까 트럼프도 싸대기 때리고 야 아베 너 가고 저기 고이즈미 아베 말고 그 다음에 너가 쓰가 가고 지금 누구요? 수상 계속 바뀌는 거야. 미제 기름 미제 가스 안 사니까는. 자, 생산지 알래스카에서 여수까지 해저 파이프를 건설해 가지고 원유를 여수로 보내는 계획을 미국에서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 없는데 그런 구상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여수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대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재가공해 가지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게 미국의 꿈이래요. 현재는 이제 배로 갖고 오는데 앞으로는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온다는데 러시아하고 저래 싸우는데 파이프라인이 될런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한을 통일시킨 뒤에 중국의 공장을 남북한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소비가 폭증할 것이고 미국산 가스 오일의 수출이 폭증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상해 앞바다에 배가 떠 있는 겁니다. 수천 척이 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상해로 수천 척이 또 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해에서 양쯔강을 따라가면서 뭡니까 운하가 있다고. 운하, 이게 해상 고속도로예요. 근데 상해가 막혀버리면요, 상해에서 파일럿이 타고 하루 정도 들어가 가지고 그 앵커를 놓고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도선사 파일럿하고 교대를 한다고.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배 타고 기름배 타고 이 안에 이틀씩 2박 3일씩 다 들어가 봤어요. 양쯔강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잘 알아요. 여기 홍콩에서 파일럿 타고 여기 저 주장강 따라 가지고 저기 하루 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안에 터미널이 있으면 거기다가 짐을 풀어 놓으면은 소형 바지선 같은 조그만 통통배들이 와가지고 실어가지고 또 하천 지천 따라서 쫙 퍼뜨립니다. 저기 황어도 마찬가지고 양쯔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홍콩도 봉쇄됐고 길림성, 선전 전부 봉쇄되니까 대련 당둥항 마비되고 상해 닝보항 마비되고 홍콩 마비되고 철도 도로운송 마비되고 베이징도 봉쇄되고. 아니 뭐 확진자가 16,000명 나왔대. 근데 한국은 하루에 35만 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때문에 봉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요, 이 안에 그 원자재가 공급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수천 척이면요, 수천 척이 떠 있다 했죠. 그러면 저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들어가도 될까 말까인데 상해 이쪽은요, 그 대륙성 기후하고 해양성 기후가 만나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껴. 그럼 안개 끼면은 재수 없으면은 30분 그 사이로 파일럿이 못 타는데 일주일 기다리거나 보름 기다리는 수가 있다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냥 셧다운 된다고. 그런데 지금 수천 척이 있으면 저거 제가 볼 때는 100% 다 풀려고 아마 한 몇 년은 걸려. 몇 년은. 그리고 지금 태풍철 들어가면은 태풍이 오면 피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피항할 데가 없는데,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안에 이제 원자재 미공급, 식량 미공급, 대량 하사, 대량 동사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 7월 되면 장마 오고 폭우 오면은 뭐 논이고 밭이고 다 쓸려 내려갈 거고, 작년, 재작년에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뭐 뚝 터질 거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업 줄도산, 은행 줄도산, 중국이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그 대러시아 제재가 들어오니까 이거 유럽에 안 팔고 뭐 중국에 팔겠다, 뭐 인도에 팔겠다 하는데 중국은 저 경제가 죽어버리는데 중국에 팔 수가 있나? 인도는 미국이야 뭐 뒤에서 압력 넣고 하면 또 뭐 눈치 보다가 또 안 살 수도 있고 하니까 러시아도 중국이 저렇게 박살 나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상업 도시인 상해를 중국이 봉쇄를 함에 따라 중국은 모든 신뢰를 상실합니다. 앞으로 누가 중국에서 기업하겠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영국에서 해상보험 증서를 발급을 거부할 겁니다. 지금 저 해상에 배 떠 있는 건 전부 다 저 클레임이거든. 화물 클레임, 손해배상 이런 거 다 들어간다고. 납기 내에 못 맞추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이 영국의 손해보험사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영국의 손해보험사들 다 파산하지. 그럼 앞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 네, 그 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증서 발급 안 할 거고,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서 발급 안 할 거고. 그러면요, 만약에 중국으로 가는 화물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보험 증서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싱가포르에 들러가지고 기름을 받고 나와가지고 중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싱가포르항에 들어가려고 하면 화물 리스트 갖고 오라고, 뭐 보험 증서 있냐 없냐 다 사전에 팩스를 보내야 돼. 그런데 보험 증서 없어. 그러면 홍콩, 싱가포르 못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못 받지. 그러면은 배가 운항이 안 되지. 그러니까 중국산 화물을 아예 안 받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중국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왜? 이게 뭐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해상봉쇄가 됩니다. 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데 영국의 해상보험 증서가 없으면요, 어떤 항구에도 배 못 들어갑니다. 그 중국에서 해외 이민 문의가 5천만 건 이상 폭주했고, 외국 기업 및 공간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고립이요. 예. 인도가 뭐 지금 뭐 미국산 기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미국하고 영국이 딱 짜고서 야, 인도에 들어가는 선박들 해상보험 증서 발급 안 하겠다. 그래 버리면 한순간에 죽는 겁니다. 인도도 뭐 이렇게 오래 못 버틸 겁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는요, 2016년부터 IMF 특별 인출권 준기축 통화로 지정이 됐는데, 뭐 최근에 사우디하고 원유 거래시 위안화 쓰겠다, 뭐 그러고 중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 안 하겠다 등등, 뭐 러시아와 거래할 때는 루브라 위안화로 뭐 에너지 거래하겠다, 물건 거래하겠다. 그러니까 2022년 8월 1일 날 그 IMF 심사가 있대요. 준기축 통화 심사가 있는데 위안화 빼버리고 한국 원화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중국 내 식량 에너지 가격 폭등할 거고, 구할 수가 없지. 기업들 뭐 망하고 대량아사 동사 되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북한을 무너뜨리고 북한으로 공장을 옮기고 북한에서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서 물건 만들어 가지고 원산항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오면 미국의 물가를 대폭 낮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공업지대로 발달하면은 미제 기름, 미제 가스 엄청 사겠네. 만주까지 떼가지고 붙이면은 인구가 한 1억 8천만 될 거고, 그러면은 미국산 기름 3배, 4배 더 많이 사겠네. 미국산 가스 더 많이 사겠네. 이래가지고 원화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중일 3개국과 동남아시아 연합 10개국 해서 13개 국가가 무역 통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유로화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이 저렇게 박살났지. 일본 지금 뭐 경제 흔들흔들거리지. 거기는 지진 재난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야, 우리는 한국의 원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무역 통화를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뭐 그쪽의 애들이 그런데요. 동남아 애들이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대. 그러면은 통일한국, 남북한, 만주 1억 8천에 아세안 인구 6억 6천만 명. 그러면 총 인구 8억 4천만 명의 시장에서 한국 원화가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IMF 중기축 통화 되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더 싸.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러면은 동남아 시장 쓸 거고, 유럽에 5억 시장 쓸 거고, 인도 14억, 미국 3억, 전 세계 한 30억 이상 시장을 쓸어버리겠죠. 그 미국은 한국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아세안 국가들 열 몇 개 국가들 그냥 다 일일이 상대하려면 힘들지. 그리고 거기는 또 반미 정서야, 이슬람이야. 미국 가면 뭐 양키 고음 하는데 한국이 들어가면 어이 뭐 다 좋아하죠. 그리고 한국하고 미국은 한미동맹, 시장경제, 기독교 동맹,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 미국은 한국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아세안 열 몇 개 국가를 그냥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기업이 탈중국 하는 기업, 저기 일본에서 빠져나오는 기업이 지금 한국으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반기업 온갖 악법들 때문에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52시간 근로제 폐지해야 되고요. 최저임금제 폐지해야 되고, 자유를 맡기면 돼요. 그 법인세 인하해야 되고, 탈원전 폐기해야 되고, 법치를 확립해야 됩니다. 완박, 야,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도망가고 하면은요, 어느 그 또라이가 여기다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법치가 확립이 돼야지 상업이 발달하고 공업이 발달하고 투자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권성동이 같은 놈이, 그런 놈이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경제의 원리도 모르는 놈이 무슨 집권당의 원내 대표라고? 국민의 힘은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힘 자체가 야 범죄 집단인 저기 민주당 우리 문재인 정권 얘들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해먹겠다. 너 입 닥치고 있어라. 그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검수완박 뭐 야합했다는 게 완전 범죄 집단하고 지금 손잡은 거예요. 지금 권성동이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울면서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탄핵시켜주라고 뭐 그래 했다면서 무슨 뭐 저런 놈이 다 있는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이 권성동이에요. 권성동이 잘라야 돼. 저거 여러분들 권성동이 같은 놈을 안 자르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초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의 일자리가 다 날아갑니다. 프랑스가 법인세가 33.3%니까 기업들 다 도망가가지고 동유럽으로 가죠. 한국이 2014년에 22%인데 2018년에 25%로 3% 올랐어. 문재인이 있을 때. 일본이 25.5%에서 23.2%로 2.3%가 줄었고 미국은 35%에서 21%가 줄었습니다. 14%가 줄어가지고 21%야. 미국이 14% 줄여가지고 21%일 때 한국은 25%로 3%가 늘었고, 그리고 저기 지방세까지 하면 27.5%입니다. OECD 평균이 21.5%로 0.6%가 줄 때 한국은 3%가 늘었어요. 전 세계가 법인세 낮추고 기업 유치하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 이제 반미하는 민주당 애들이 반기업 정서하고 기업 사장들 잡아놓고 그래가지고 기업 법인세 올리고 기업들 다 쫓아낸 거예요. 미국이 땅값 싸지, 가스값 싸지, 기름값 싸지, 시장 크지. 그러면 다 미국으로 가지. 여러분 민주당이 없어지든지 민주당의 저 악법이 없어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지 대한민국이 지금 일자리가 폭발합니다. 새로운 당 만들어야지. 진짜 범죄 집단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해먹겠다. 너 입 닥치고 있어라. 그게 야합 아닙니까 그게. 자 여러분 방위산업 끝없는 40년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한 권에 5만원이고요.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3선을 왜 포기했나. 이 책 두 권 사시면은 55,000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010-6832-0325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 개발하고 중화공업에 투자하고 댐 만들고 고속도로 깔고 그 공업기 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저기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근대화를 시킨 그 피눈물 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화보가 좋으니까요. 책 시중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 사가지고 고이고이 보관하십시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신청 CMS 후원 부탁드릴게요.